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4학년 오현서라고 합니다. 어, 1학년 때는 기초 입체, 기초 평면이라는 수업을 배웠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미대들이 다 1학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의 수업이 깔려는 있을 거예요. 비단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기초 평면에서는 뭐 그냥 사절지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점선면으로 막 나의 가장 즐거운 기억 표현하기 뭐 약간 이런 거 해요. 나의 가장 즐거운 기억 아니었을 거예요, 주제가 아마.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무튼 점선면이었어. 뭐 색깔 쓰는 방법 배우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 기초 입체가 교수님마다 조금씩 커리가 달랐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자유롭게 애들 풀어주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주제가 한 학기 동안 그냥 하고 싶은 거 입체적인 거 아무거나 만들어 오세요. 네, 진짜 이거였어요. 뭐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막 전시를 엄청 보러 다니고 1학년 되면 이제 막 나는 미대생이니까 막 평일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전시를 보면서 나의 그런 그 감각을 기르고 해야겠다 하면서 전시를 엄청 보러 다니고, 전시라는 키워드에 되게 꽂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 전시장을 웹사이트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때. 산디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 연상과 표현 기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줄여서 자표인데 뭐냐면요, 그냥 드립다 선 긋는 거예요. 선 그어서 빡빡이 10장 만들어 오기, 동그라미 그려서 빡빡이 10장 만들어 오기, 뭐 그런 거 해요. 뭐 그런 수업이 있고, 좌표,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그 이제 어도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가르쳐주는 수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인사를 배우고요. 그 정도? 2학년 때부터는 그 스튜디오 수업을 들어요. 스튜디오 수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툴 배우는 수업.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기초적인 그 어도비 프로그램을 배웠다면 2학년 때는 3D 툴을 학교에서 오피셜로 가르쳐주는 걸 하나씩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저희 때는 혁신 방법론과 프로세스라고 약간 디자인의 주제가 주어지면은 거기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마지막 결과물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그 이제 프로세스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3학년 때도 스튜디오 수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수업. CD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 2학년 때는 CD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산디랑 똑같이 기초 입체, 기초 평면을 들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드로잉, 사진, 뭐 영상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취향 맞춰가지고 듣는 시스템이고요. 저는 사진 수업이 되게 좋았어요. 홍대에 오신다면 이재용 교수님의 사진 수업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미래의 홍대생분들, 이재용 교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수업 되게 재밌게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한국 디자인사 수업, 그건 정말 필수여서 한국 디자인사 수업을 듣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그래픽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연습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수업에서 뭐 하냐면요, 스틸니스 오브 무브먼트랑 무브먼트 오브 스틸니스라는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된 것의 움직임, 그리고 움직이는 것의 정지성, 뭐 이런 주제로 엄청 추상적이고 약간 서술 유형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예시고, 사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도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교수님마다 커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커디를 듣고 2학년 때는 그 정도?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스튜디오 수업을 듣죠. 스튜디오 수업을 듣고 피지컬 플랜이 뭔지 모르겠는데 피지컬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시각 디자이너의 역할이 그냥 화면에 있는 걸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쇄를 하는 것까지가 시각 디자이너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하고 직접 뽑아보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막 책도 만들고 포스터 같은 거 만들었으면 직접 뽑아보고 뭐 막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피지컬 수업이 있고, 그리고 트랜스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그 언리얼 엔진 이용해가지고 직접 안에서 막 VR, AR 써가지고 안에서 막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맵 같은 거 만드는 수업도 있었고, 저는 제가 들었던 거는 디자인 리서치, 그것도 교수님마다 허리가 매우 다르지만 제가 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흥할 만한 기술 하나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기. 그래서 그거 그 해결하기, 그리고 그 해결할 때 사용되는 UI를 이제 프레이머라는 툴로 구현을 하는 수업이 있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리과도 졸업. 저희 학교 출신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작업이 작가적이에요. 근데 작가적이라는 게 저는 디자인이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근데 한쪽 끝단에 작가적인 디자인이 있고 되게 엔지니어링스러운 디자인인데 저는 약간 이쪽이긴 해요. 근데 홍대 학풍은 좀 약간 이쪽에 가깝다? 그리고 되게 내러티브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홍대 교수님들은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나로부터 시작한 그 이유에서부터, 근데 이게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얻게 된 그 근거들을 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어떻게 개념적인 그 컨셉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컨셉을 시각화하면은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좀 감정적 감각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을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수님들이 그런 걸 좀 좋아하니까 학생들도 그 플로우를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제시하는, 설명하는 방식이 그 플로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보면 홍대 느낌이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그 플로우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 약간, 그리고 저는 오면은 유저 리서치, 유저 인터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은 잘한다 못한다는 사실 제가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학부생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잘한다는 보장은 못해도 재밌게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유저 리서치가 되게 힘들고 지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그냥 뭐 수능 문제 풀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 왜 사람들은 자꾸 비 오는 날 우산을 왜 뭐 학교 바로 길 건너 편의점에서 안 사고 길을 2번 건너는 편의점에서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건너 편의점에서 안 사는 이유는 횡단보도가 저기가 좀 더 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거를 좀 가만히 앉아서 지그시 관찰을 할 수 있는 인내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관찰을 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추론을 통해서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 그거 3개가 있는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할 것 같아요. 디자인과 기준으로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우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관찰해보니까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트로고, 이거는 솔직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하고, 디자인이란 이거를 해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그리고 양산이 돼야 되는 거를 만드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쓸 거면은 그냥 내가 집에서 그 방망이 깎는 노인 마냥 그냥 나만을 위한 거를 나 혼자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근데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이 쓸 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되게 1, 2학년 때에는 내 얘기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살면서 한 번도 남의 이야기를 고민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뭐 위알보 같은 거 쓸 때도 어떻게 하면은 내 얘기를 매력적으로 끌어내서 워딩으로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거를 잘한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 평생을 내 얘기를 잘하는 방법만 연습해왔는데 입학하고 나서는 아니, 우린 네 얘기 관심 없어. 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에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좀 디자인과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 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는 지금은 LG 그램 뉴진스 에디션의 오너고요. 지금은 UX, UI만 하고 있어서 피그마를 씁니다. 피그마, 노션, 슬랙 이렇게 3개를 쓰고 그 외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일러스트 정도? 쓰는 것 같고 근데 산디에 있을 때는 게이밍 노트북을 샀고요. 분명히 고가의 엄청난 CPU와 엄청난 GPU를 가진 게이밍 노트북을 샀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산디에서는 모델링, 렌더링, 그 후보정 위와 포토샵까지 이거 3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렌더링이 컴퓨터 사양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좋은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손목 터져주는 방지를 위해 버티컬 마우스를 샀고요. 자, 제품반에서 학교 오피셜로 가르쳐주는 툴은 라이노, 공간반에서 학교 오피셜로 가르쳐주는 툴은 3D 맥스, 그리고 운송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알리아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셜로 그러니까 학교에 깔려있는 툴 가르쳐주는 수업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블렌더가 아무래도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좀 유저가 많다 보니까 그게 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시각 디자인과나 되게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C4D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공간반에서는 모델링은 서브로 스케치업을 많이 배워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에서 모델링 할 때는 3D 모델링 할 때는 마야를 시각 디자인과에서는 오피셜로 가르쳐 주고요. 근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내가 3D를 막 정통으로 3D 애니메이터가 된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보통 C4D를 많이 배워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모델링은 그렇고 렌더 툴은 제품에서는 키샷을 저는 배웠었어요. 렌더부터는 사실 학교에서 오피셜로 가르쳐주는 거는 없고 그냥 자기가 작업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좀 찾아서 쓰는 편인데 저 때는 제품반에서는 이제 대세가 키샷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블렌더로 조금 기울었던 것 같아요. 공간은 그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모델의 규모가 크고 그 파일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그걸 키샷으로 할 수는 없고 보통 뭐 랜스케이프? 저 때 랜스케이프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루미온,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루미온이 있었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재용 교수님의 사진 투어 되게 재밌었고요. 그게 왜 재밌었냐면 교수님이 되게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제공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교수님과의 그 인간적인 유대가 되게 좋은 수업이었고 그 수업에서 저는 미대생이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하는 거냐면 사진을 우리가 그냥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 찍지만
클래식한 기법들 있잖아요. 뭐 시아노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룸앤프린트라고 빛을 이용해서 감광시키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 뭐 그 필름 인화를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과정들도 체험을 하고, 되게 사진의 역사를 내가 하나하나 워크샵으로 따라간다라는 느낌이어서, 그거는 솔직히 내가 이 학교 밖에서는 왠지 이 경험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들고, 저는 그 수업을 수강 신청할 때도 그렇고 수업에 들을 때도 그렇고 수업에 듣고 나서도 그렇고 사진 쪽으로 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 수업이 이제 기억에 남고, 산디에 있을 때는 UX 분석과 응용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주제 정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제일 재밌게 했었던 팀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팀플 같은 거 하면 엄청 드라이하게, 자 우리 이번 주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다은님 이거 해주시고 한세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해올게요.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제가 토스 받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피드백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지고 PPT로 만들어주세요. 저희 중간에 회의 없어요. 네. 회의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드라이하게 최소한의 인풋으로 효율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스타일의 팀플을 하는데, 근데 2학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팀원들도 엄청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어가지고 막 뭐 중간 기말고사 기간 아닌데도 막 밤새 가면서 과제하고 막 회의를 무슨 2시간, 3시간씩 해. 그러면 막 이제 중간에 당 떨어져가지고 막 숨어서 먹고 막 그래요. 그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팀플이 나중에 기억은 더 남더라고요. 네, 고생을 한 게. 그래서 그때 이제 팀원들도 되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해가지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네. 일단 보통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관심 분야로 삼았던 거를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편집,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본 친구들은 아까 말했던 피지컬 스튜디오 같은 거 듣고,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같은 거 들으면서 책을 많이 만들었던 친구들은 편집 디자인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포스터 만드는 게 난 너무 좋았어, 그래픽이 너무 좋아 하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뭐 콘텐츠 디자이너가 콘텐츠 마케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CD과에서는 그냥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했던 그 특정 세부 분야를 살려서 취업을 하던지 프리랜서가 되던지, 아니면은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여러 명 모여가지고 그 스튜디오처럼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디 같은 경우에는 좀 취업이 많죠, 대부분. 뭐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에이전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산디는 제품이나 공간이나 운송이나 개인이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 종목들이어가지고 프리랜서 비율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지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좀 매 순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디자인과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치열하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주 뭔가 프로그레스를 가져와서 교수님이랑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학우들 앞에서 내 작업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 과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 실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내 실력이 매주 실시간으로 동기들한테 공유가 되니까 진짜 이야기로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내재화가 되다 보니까 치열하게 사는 게 디폴트가 됐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에 와서 제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고 느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저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대학에 와서 좋은 대학에 가서 간판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노력을 한 경험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홍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서 정말 막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값진 경험들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열심히, 중요한 건 잘,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하면 보상받는다. 이것 같습니다.